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영역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0세기 조승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해설했는데요. 이제 남은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평은 처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총평 이야기는 하지 않고 11번부터 20번 문제 풀고 끝에 가서 살짝 총평을 약간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번엔 펜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이나 파란색 계통으로 해볼게요. 아까 초록색은 잘 보이진 않더군요. 가는 상주 인구는 적은데 주간 인구가 많고 나는 상주 인구가 많은데 주간 인구가 적은지요. 전형적인 중심지 지역인 여기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강동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참고로 구 이름은 중구와 강동구입니다. 중구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통근 통학 유출 인구보다 많다. 중심지 지역은 많아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강동구의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높다. 주간 인구 지수는 그 상주 인구 대비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지수인데 상주 인구 지수와 주간 인구가 더 많으면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으면 그때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을 넘게 돼요. 그런데 강동구는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적잖아요.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낮게 되겠죠. 여기 제가 많은 건데 잘못 그었네요. 여기 5로 바꾸세요. 네, 통근 통화 유입 인구가 많죠. 디귿 중구는 강동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중심지역은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아요. 중심 업무지구로서 임대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강동구는 중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에 이른다. 중구 이곳은 과거 조선시대 전통적일 때부터 형성된 역사 속의 한양을 지칭하는 게 중구예요. 그런데 강동구는 과거 하남시였는데 그게 서울이 넓어지면서 편입되고 하다 보니까 형성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시기가 늦습니다. 약 60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죠. 서울의 인구와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을 통해서 도표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도시 계층적인 걸 물어본 거죠. 참고로 서울에서 중심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이 세 곳이고요. 이 강남구, 서초구 지역의 경우는 중심지와 송파구 일부까지 중심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그리고 이 성동구와 왕십리의 경우에 점이는 약간 점이지대. 성동구와 이 동대문구, 성북구와 강북구는 약간의 점이지대. 그 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동구는 주거지대. 그리고 이 서쪽도 약간의 점이지대 성격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는 점이지대 성격, 강서구, 양천구,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그리고 영등포구는 영등포구는 물론 업무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여의도 때문에. 동작구도 점이지대고요. 그러나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그리고 양천구, 강서구는 주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구로구는 구로공단이 있어서 공업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요. 참고로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구로공단은 과거 이름이에요. 아직 입에 좀 구로공단이 익숙해서. 네, 12번 자료는 가에서 다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가는 여기 강원도가 높네요. 나는 전라남도가 높고요. 다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높고요. 양수발전 제외한다. 네, 양수발전소 이제 없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 아무래도 수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일조량 많은 전라남도는 태양광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풍력이겠죠.
수력은 바람이 지수적으로 많이 부는 것에 생산이 유리하다. 아니죠. 풍력이 아니라 수력이 유리하겠죠. 이거겠죠. 다.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생산이 유리하다. 일조량 많은 곳을 따라가죠. 해가 안 뜨는데 태양광을 짓진 않잖아요. 풍력은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 생산이 유리하다. 불과 바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가가 오히려 관련있겠죠. 리얼. 풍력은 태양광보다 에너지 생산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모터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생각보다 커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도 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등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터 소리가 의외로 큰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튼 소음이 발생하면 맞으니까 리얼 맞고요. 정답은 리얼입니다. 지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풀어져서 나와요. 작년에 17번 작년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자원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쓰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세계의 자원을 풀어쓰는 문제. 근데 이 수능이나 모의평가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서술형으로 풀어쓸 수 있는 능력이 지리 올림피아드 시험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지리 올림피아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리 올림피아드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리 올림피아드 동호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서해안 땡땡섬에서 촬영한 거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어느 섬인지 알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요. A. 갯벌, B. 사빈, C. 해안사고, D. 해시계. 갯벌은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형 강이었다. 갯벌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을 하면서 이 퇴적물들이 조류에 의해 공급이 되면서 쌓인 지역입니다. 실제 갯벌이 형성된 시기는 8000년 이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OSL 연대 측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고요. D은 해안사구의 모래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퇴적되어 형성된다. 사구라는 것은 모래에 의해서 바람이 퇴적된 지역을 말합니다. 즉, 해안사구는 과거 사빈에 있던 모래가 이 타골풍에 의해서 뒤쪽에 언덕에 퇴적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운반 퇴적된 형성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D는 정답이고요. D는 해시계는 수심이 얕고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해식으로 절벽이 깎이고 그러죠. 리얼.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가 크기가 크다. 네, 이거는 제가 해양학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배우실 텐데, 점토, 점토, 모래, 자갈. 점토의 경우 4마이크로미터 이하, 256분의 1mm 이하의 퇴적물들을 점토라 하고요. 사빈의 경우는 4mm나 2mm. 아무튼 그 정도 선보다 작은 퇴적물의 평균 입자를 말합니다. 즉 사빈은 4마이크로미터, 0.004mm 이상, 256분의 1mm 이상에 있는 부터 2 또는 4mm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진 퇴적물들을 모래라 하고 그 이하를 점토라고 하니까 사비는 갯벌보다 더 큰 퇴적물을 가지고 있죠. 사비는 모래를, 갯벌은 점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정답은 크니까 5겠죠. 리얼 4번입니다. 또 해안지역 문제인데, 해안지역을 보통은 위에 일부에 나왔던 문제처럼 일부에 나왔던 7번 문제였나? 6번 문제처럼 저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사진을 보고 고르라거든. 약간 유형이 서로 상반된 유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유형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문제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 가에서 다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고기에서 고른 것은
신기하게 다 지월도 답사를 갔던 지역인 것 같네요. 영남 지역의 공업을 물어보는 것인데 포, 경, 울, 부. A는 포항, B는 울산, C는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인 통합창원시죠. 어휴, 벌써 여기 통합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마산 야구장 가지고 갈등이 발생했고 통합을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하고는 사례가 다른데 청주는 청주시가 원래 안에 창원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들이 거의 밀접해 있는데 마산 창원 같은 건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는 의견도 지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제과 동기 피셜. 일단 가는 1차 금속이 많네요. 이곳에서 제철이 가장 많이 내는 것은 포스코 포항제철에 있는 가인 A입니다. A. 포스코 철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금속 가공 제품도 많이 나타납니다. B는 전기 장비가 많이 나타나고 기타 운송 장비 아마 배를 지칭하겠죠. 그리고 화학물질, 화학제품, 석유화학도 공업이 발달했죠. 그러면 울산이죠. 그리고 다는 기타 기계 장비, 기계공업이 많이 일어나는 창원 성주 산단 그리고 한국 GM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금속 가공 물질 역시 일어나고 있고요. 전기 공업도 많이 발달합니다. 창원은 한마디로 공업이 고루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기계가 좀 많이 있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관찰되는 지역으로 네, 정답은 일단 A, B, C가 되겠습니다. 창원이 공업단지가 된 이유는 저희가 2017년에 답사를 갔었던 답사자료 집에 준비가 되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답사자료 집에도 여러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답사자료 집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울동에도 이렇게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풀면서 많이 헷갈리고 결국은 틀렸는데 네,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까 정답이 나오더군요. 일단 나는 최나물 평균 기온이 높고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그리고 최하절 평균 기온이 낮고 그러나 조금 연결차가 큰 것을 보아서 아무래도 해양성 기후라기보다는 외부 기후 지역이 되겠죠. 즉 B인 목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라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울릉도가 A가 되겠죠. 그리고 가와 다가 조금 헷갈렸을 텐데요. 가가 최다를 평균 기온이 높고 아무래도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땅이 가열이 더 높은 지역, 평지 지역, 분지 지역에 위치한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동하고 장수 여기가 안동 장수니까 여기서 많이 좀 헷갈렸을 텐데 고민을 해보니까 안동이 아무래도 최저 기온이 더 높게 나와요. 안동. 그리고 안동이 비가 살짝 나오는데 저 모르겠으면 이거를 우리에게는 인터넷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될 거예요. 향토문화재배과 사전을 참고해볼까요? 네, 최저기온 연평균 기온 12.1도 이렇게 나타나고 연평균 강수량이 1179.8mm. 네, 대략 이 정도 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안동이 아마 C가 될 것 같고요. 장수가 참고로 강수량이 더 적어요. 장수는 노령산맥이 부딪히면서 다 뿌리고 와서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게 되죠. 네, 그럼 답 나왔네요. 풀어볼까요? 가는 A, 다는 D다. 가는 C, 다는 D 맞아요. 그러나 가가 아니니까 틀렸고. C, 안동은 장수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여기가 안동이고 여기가 안동, 여기가 장수입니다. 네, 고의도 위치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B는 D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네, B는 애초에 겨울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손꼽힌 지점이고 D에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안 되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C 안동은 A 목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최단월 평균 기온 빼기 최하월 평균 기온을 하면 A는 울릉도네요. 울릉도보다 연교차가 크다. 해양성 기온은 연교차가 적고 대륙성 기온은 연교차가 큽니다. 그리고 이게 해양성 기온, 대륙성 기온을 모르더라도 최단월 평균 기온에서 최하월 평균 기온을 빼면 연교차가 계산되는데 안동이 울릉도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D는 B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네, D는 B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최한월 평균 기온 뭐 당연히 이 선지를 보고 하는 거죠. D는 뭐 당연히 낮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무튼 그 최한월 평균 기온이 그 D가 영하 약 3도 그 B는 약 2도 정도 되니까. 4번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해설을 하다 보니까 연교차가 사실 더 큰 거는 C가 연교차가 더 큰데 그 정답지에선 2번이라 했거든요. 이건 조금 문제 오류가 아닌가. 제가 약간 잠결에 문제를 풀어서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지금 이게 해설가가 저희도 해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갑으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나와가지고 가는 다보다 고의도에 위치한다. 이 C와 D가 해서 아마 2번하고 4번이 조금 복수정답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긴 합니다. 그냥 뭐 자세한 확정 정답은 아마 평가원께서 얘기할 거고 저는 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아무튼 정답은 2번이긴 한데 조금 의문이 있는 거는 제가 사항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계속 할게요. 1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이고 그 A씨는 전문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어쩌고저쩌고. 일단 3차 산업 비중이 제일 많은 여기가 서울이겠죠. 서울.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것이 인천 그리고 여기가 경기. 나는 인천이다. 네, 바로 맞네요. 일단 선지를 보니까. 가는 다보다 인구가 많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죠. A는 생산자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네, 일단 그럼 이제 오른쪽 선지를 보면 할까요? 1, 2번은 그냥 이것만 보고도 풀었으니까. 서울이 높네요. 서울이 높은 거면 전문 서비스업. 네, 생산자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B의 종사자들은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많다. B가 네, 수도권이 인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사업지수가 인천은 적고 경기도와 경기도는 일단 B하고 C가 둘 다 많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C가 많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C가 많네요. 그러면 서울권 전체로 수도권의 사업지수가 적은 게 아무래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계열이 좀 적어요.
반면 영상장비 통신 제조업의 경우 서울에도 많이 있고요. 그게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니까요. 참고로 자동차에 종사자 수는 아무래도 영남권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창원이라든가 그 울산, 그리고 울산 지역을 기준 중심으로 자동차 공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좀 종사가 많습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 절대적인 인구 많고 사업자 사람이 많고 그 사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B는 자동차는 전자제품보다 지성급부에 크게 무게가 부피가 크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는 끌고 다니는 거니까 무거운데 전자제품은 작잖아요. 17번 가에서 다 지도에 표현된 농업 관련 지표를 오른 것은 겸업농가 반면적, 벼재배 면적. 서울과 울산이 높고 전형적인 농촌 지역은 적다. 아마 가가 겸업농가 비율이 다를까. 왜냐하면 그 겸업농 그리고 제주도가 높다는 것이 확실해진 게 관광이 이루어지는 제주도, 그리고 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공업지대인 울산, 대전까지. 반면 전통적으로 농업이라 평가받는 지역들은 산지가 낮게 나타난다. 전업농이 많다. 해서 아마 겸업농가 비율이 많고요. 나는 충남, 전북이 많고 전남, 광주도 좀 많고 경기도와 인천이 살짝 많은 편이네요. 아무래도 이 지역들은 지역이 평평한 지역으로서 아무래도 논이 많은 지역이에요. 벼 재배 면적이 많은 거겠죠. 그리고 다는 반대로 대전이랑 충청북도, 강원도가 많아요. 이곳은 경사가 급한 것이고 제주도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이 많은 것이죠. 현무암지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전형적인 농업지리학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네요. 18번 다음 자료에 가에 따른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꽃샘추위가 물러오면서 뭐가 물려올 것이다. 봄철에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엔 다른 계절로 이어창을 나타나고 있다. 봄철. 황사입니다. 황사는 중국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몰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봄철에 나타났다. 황사가 최근 들어 가을에도 나타났고 겨울에도 나타났고 바람은 계속 불다 보니까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기도 하고 북서풍을 타고 날아온다고 하죠. 자, 선지를 볼까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저지대가 침수된다. 이것은 홍수를 지칭하는 것과 틀렸고요.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면 전력기가 복종한다. 폭염이고요. 감기 환자가 급증하면 수도관 동파피해가 나타난다. 한파. 교통장애를 유발하면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기도 한다. 폭설. 정답은 5번인데요. 황사의 모래먼지가 폐에 들어가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모래가 기계에 끼면서 정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문제로 자연재해라는 것은 대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든 분야에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3단원 쪽에 나올 것 같고요. 네, 19번 다음은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골라라. 네, 이건 전형적인 문제로 참고로 이거 지올에서 17년에 서술형으로 나온 문제이기도 해요. 17년. 18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술형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건 모의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땡땡마을은 본래 마을 유지한테 피나범한 제조 수리하는 마을 비주얼 표현하는 바여 벽화마을로 변했다. 제가 아마 용어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략적인 성격은 아마 소극적인 재개발이고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그리고 아마 노후화된 재담의 앞으로 변경한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가의 경우는 수리 개조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면 원 거주민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반면 고층화는 생각보다 안 돼 있죠. 반대로 나의 경우는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게 됐다 보니 기존 건물 활용도가 낮아졌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원가주민들이 나가게 되는 정착하지 못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해요. 반면 그 대단지 아파트를 변경하면서 고층간 정도는 높아지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여담으로 이게 그 이번 시험에서 3번 선지 딱 2개 있는데 그 2개가 막판에 나왔어요. 이번에 좀 선지가 조금 특이하게 4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했죠. 이 문제는 아마 여러 8단원의 지역개발과 재개발 부분에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번 북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네요. 가에서 마 지역에 대한 해당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것은 사실 가나다라 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확실한 것을 풀면서 이 선지에서 소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와 별개로 A는 청진, B는 신의주. 의주는 살짝 위쪽입니다. 그리고 C는 남포. 그리고 D는 원산. 다음에 E는 금강산. 아마 안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안변이라면 다 몰라서 그냥 금강산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중강진보다 강수량이 많습니까? 4개는 다 얘인데 아닌 거. 여기 하비오산맥 가로막혀있는 청진. 가가 A고요. 남북분단 이전의 경의선 또는 경원선의 종점입니까? 일단 얘라면 경의선, 의주, 그리고 원산. 즉 여기가 B 아니면 D라는 게 돼요. 즉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BD 그리고 여기가 CE. 2002년에 유치 및 교대학제의 특별한 행정구입니까? 신의주 특별행정기구. 마가 신의주이고요. 원산은 특별행정지구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라는 D, 마는 B입니다. 그리고 아니오 뭘까요? CE. 남포와 금강사인데요. 큰 주차를 하기 위하여 특수항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남포에는 그 부두를 활용한 특수 항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금강산은 산이니까 당연히 항만 시설이 있을 리는 없고요. 정답은 A, E, C, D, B 3번입니다. 북부지방의 지역지리 문제 물어본 문제를 7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저도 풀배워보면서 느꼈는데 이번에 선지 배분이 4번으로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3번이 왜 안 나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좀 불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능 볼 때가 17년이었으니까 17년 짝수영어로 시험 봤었는데 그때 국어가 처음에 사사사사 나왔던 그 세대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선지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때 그러나 선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곧 답이거든요. 선지가 배분이 이상해서 이게 답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맞다 이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선지 배분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답이거든요. 수학 과목 보면 과거에는 20번까지 문제 다 내개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찍기 했다고 하잖아요. 비율 조절해서. 근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원에서 최근 선지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시어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신에 맞게 문제 푸는 것이 이번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풀면서 틀린 부분이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 좀 더 하시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수미잡이라고 하죠. 수능 미만 잡이라고.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이 약점인 부분 더 보완하시고 이제 곧 있을 지올림피아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더 좋은 결과 맞으시고 기말고사 기간이든 기말고사 잘 보시고 수능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수능 먼저 본 선배가 항상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편히 쉬시고 항상 좋은 결과만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